시댁이 사업을 하는 중인데 현재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와 은행에서 전화가 오거나 찾아와서 난리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은 시댁에 끊임없이 자금을 퍼줍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시댁에서 500만 원을 달라 하셔서 드렸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500으로 되겠나요? 결국 결혼 5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제 명의로 2,500을 대출해줬습니다. 차용증을 받고 빌려드렸죠. 당시 가족끼리 너무한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써주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 없다 말하고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사업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 결혼 첫 2달만 수입이 있었을 뿐 그 이후로는 제 수입으로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시댁의 생활비와 식비를 유지해왔습니다. 참고로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할머님 그리고 결혼 안 한 손아래 시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겠지만 문제는 제 뱃속에 7개월 된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아왔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오직 시댁 생활비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만기가 돼서 나가기로 한 상태인데 이사갈 집을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 용품 관련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도 신경을 써달라 여러 번 말했었지만 그때마다 싸우게 됩니다. 남편은 시댁이 망하면 다 같이 망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현재는 친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씁쓸한 건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오늘 제 카드를 중지시켰더니 연락이 오네요. 남편이 제 카드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생활용품을 사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연락해서 하는 첫마디가 카드를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본인 카드는 한도가 다 돼서 제 카드로 10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서요. 이것도 시아버지가 달라고 그랬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의 사업을 살리려고 이미 4천만 원 정도의 빚을 낸 상태였습니다. 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 사업 때문에 총 1억의 빚을 지고 있거든요. 시아버지도 대출금을 못 갚아 이미 신용불량자라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태이고요. 시댁의 그 사업 때문에 제 명의로도 3천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시댁에서는 그것도 부족한지 계속해서 대출을 해달라는 눈치입니다. 아이와 우리 가족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시댁에 퍼주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는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제 확인해보니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모아둔 1,500만 원에서 시아버지한테 또 600만 원을 빌려줬네요. 저랑은 상의도 없이. 지금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은 9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고 출산도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서 이런 일로 자주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이번이면 시댁이 살아날 거다.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계속 이 말만 들었던 것 같네요. 언제까지 믿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매일매일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입니다.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진통이 와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비가 비싸다고 눈치 없다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친정에 가려 했더니 교통비로 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정이 멀어서 교통비가 꽤 나오거든요. 친정 가는 문제로 싸워, 이사 문제로 싸워, 아이 출산 문제 때문에 또 싸워. 대충 이틀에 한 번꼴로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남편처럼 시댁 때문에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데리고 노숙하고 싶지도 않고 도망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퇴근 시간이 늦어 밤 9시, 10시에 들어올 때마다 배가 고픈데 밥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힘들어했을 땐 집안일 신경 안 쓴다고 욕하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 해줬는데 저는 아직도 이기적인 건가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다 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저를 하인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할 때마다 참고 넘어가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해서 이혼 결심을 하고 오늘 남편에게 통보했네요. 시댁에 빌려준 돈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으라고 하면서요. 이후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해왔지만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나이 29살에 싱글맘이 될 거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카톡 내용과 통화 내용을 모두 모아두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상담 예약도 이미 끝낸 상태인데 예약하면서 통화로 잠시 상담했더니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저한테 유리할 것 같답니다. 당연한 거지만 대출해서 빌려준 돈 또한 받을 수 있다 하셨고요. 만약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정이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줘서 마음은 든든하네요. 임신하면서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친정 엄마가 다 해주고 계시고 제대로 잠도 못 잤었는데 이 또한 친정 엄마가 재워주고 계십니다. 친정 아빠와 오빠는 태교책을 사다 주고 새언니는 입던 인부복을 죄다 꺼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해방된 느낌이라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친정 가족들 모두가 돌아오는 명절에 지친 저를 데리고 태교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하네요. 이런 건 시댁에서 상상도 못했을 것들인데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아직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에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싱글맘으로 살아가야겠지만 그런 시댁보단 정 많고 사랑 많은 친정에서 아이를 키울 겁니다. 다들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혼 안 해준다 하면 꼭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시고 거기서 나오세요. 님은 그 집에서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 사람들 차단한 거 풀어두세요. 이미 증거자료를 모아놓으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앞으로 연락 오는 것도 계속 모아두세요. 꼭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두 번째. 그래도 친정이 든든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시가도 문제, 남편도 문제네요. 뱃속 아이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꼭 이혼은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님 말씀대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 다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일한 비용, 생활비 같은 것도 다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 듯하니 변호사 만나서 상담 잘 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사업 살리려고 며느리를 들여왔네요. 앞으로도 이번만 잘 되면 다 잘 된다는 소리를 한 30년은 할 겁니다. 그러니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하세요. 네 번째, 그 남자는 글쓴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글쓴이 신용이랑 결혼한 거였네요. 대체 뭘 믿고 저런 집에 시집간 건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신다 하니 다행이네요. 하루빨리 이혼하시고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다섯 번째, 남편분이 생각이 없네요.
임신한 와이프부터 걱정해야지 병원비가 문제랍니까? 그리고 시아버지라는 사람도 생각이 없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결혼하라고 오히려 본인이 공공근로에 다니면서 번 돈을 저희한테 주시던데 결정 잘했어요. 친정 부모님을 봐서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앞으로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힘내세요. 너무 힘든 결정이었을 테고 많이 서러웠을 텐데 빨리 빠져나오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